안녕하세요. 시순정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하여 수술 없이 무릎 연골이 재생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연골 재생과 연골 주사의 원리. 먼저 많은 분들이 연골 주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골 주사를 맞는 이유는 연골간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전거 체인의 기름칠과 비슷한 원리로 연골에 걸리는 마찰을 줄여서 연골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연골 주사를 맞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의 형태와 연골 손상의 관계.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종종 무릎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다리의 정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됩니다. 다리가 O자 다리인지 X자 다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는데요. 이를 통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고관절 중심과 발목 중심을 확인하여 그 중심선을 연결하는 선이 최중부와 선이라는 기준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다리가 일자 다리인지 O자 다리인지 X자 다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다리는 체중이 무릎의 중심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에 비해 O자 다리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방바닥에서 양반다리를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양반다리로 앉을 경우 무릎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방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리 형태에 따른 하중 분포. 이제 체중이 60kg인 사람이 다리가 일자 다리일 때와 O자 다리일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자 다리 체중이 60kg일 경우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양쪽 무릎에 균등하게 나뉩니다. 즉, 각 무릎에는 15kg씩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O자 다리 체중이 60kg인 경우 무릎 안쪽에 20kg, 바깥쪽에는 10kg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하중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그 부위의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하중에 따른 연골 손상. 연골이 빠르게 닳는 이유는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입니다. O자 다리에서 무릎 안쪽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면 연골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이런 경우 관절 내시경을 통해 연골 재생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자 다리 변형이 심한 경우 하중이 감소하지 않으면 연골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자 다리 교정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O자 다리 교정 수술과 연골 재생. O자 다리 교정 수술을 통해 무릎 안쪽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게 되면 연골 재생이 가능해집니다. 교정 수술 후에는 체중 부하선이 바뀌게 되고 무릎 안쪽에 가해지는 하중이 감소합니다. 이때 연골 재생술을 함께 시행하면 무릎의 연골이 재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와 무릎 연골 재생. 체중 감소가 무릎 연골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체중이 감소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연골의 손상이 덜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체중 감소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켰고 전신 염증 수치도 개선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우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체중을 빼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고 소비하는 칼로리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감소를 위한 식이요법. 체중 감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식이요법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하게 됩니다. 식이요법을 통해 간식, 야식, 음주를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에는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야식과 술도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는 하루 3끼로 정하고 간식은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에는 단백질과 야채를 중심으로 먹고 탄수화물은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야채는 포만감을 채워주므로 열량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를 천천히 하여 과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과 다이어트. 운동은 체중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걷기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체중 감소 후의 변화. 체중이 줄어들면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경우 체중 감소 후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들면서 연골 손상이 덜 발생하고 연골이 부분적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체중을 줄이면 무릎 연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체중을 10% 감소시키면 무릎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가 어려운 일이지만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체중 감소 후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약물이나 보조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체중을 감소시켜 무릎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체중 감소는 무릎 통증 완화와 연골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